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불철주야 항상 공부에 힘쓰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회로 이론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절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런 문제 가지고 온 거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이런 회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회로만 봤을 때는 나름 할만한데? 이곳에서 아랫값을 구하라고?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야, 이건 뭐 1번, 2번, 3번, 4번을 보게 되면 풀기 싫어집니다. 이런 거 정말 풀기 싫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풀기 싫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거를 한번 풀고 나면 앞으로 이런 유형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상을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회로를 한번 볼게요. 회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공급되는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때 흐르는 전류값이고 이곳엔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배터리는 항상 내부에 저항을 가지고 있죠. 조그맣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나 외부에 이걸 전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뭐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만들어졌고, 아니 그러면 이 V는 뭡니까? 이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단자 전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전압을 줬을 때 이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한 전구라는 곳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그래서 보통 단자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100만큼 해주면 이곳에 100만큼 걸리면 좋겠는데 이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100만큼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 전압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내부 저항을 무시하고 풀죠. 우리는 문제를. 근데 이렇게 내부 저항이 있으면 우리가 내부 저항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보기에 맞도록 이 풀어줘야 돼요. 이 보기의 입맛대로, 즉 문제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형식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어, 자, 첫 번째는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체 전압에서 단자 전압을 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좀 동의가 안 돼요. 그쵸? 지금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다시. 전체 전압에서 단자 전압을 빼면 IR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보시면요. 전류가 흘러가요. 그럼 이곳에서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I 곱하기 R이죠. 그 다음에 전류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I 곱하기 소문자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다시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V라면서요. 그렇죠. 다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곳에 전압이 걸릴 거고 이곳에도 전압이 걸릴 거예요. 이곳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V만큼을 빼면 또 어디가 걸려야 돼요? 이 소문자 아래도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의 전압값을 우리가 뭐 V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V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차피 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쪽과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IR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이거 식 이렇게도 바꿔볼게요. E는 I 곱하기 R 더하기 V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쵸? 이곳에서 걸리는 전압과 이곳에서의 걸리는 전압은 그걸 더했을 때 전체 전압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게 이 식이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쓰면 이해될걸요? E는 I 곱하기 R 더하기 I 곱하기 대문자 R 이렇게. 이건 좀 어때요? 이러니까 좀 괜찮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얘랑도 만나면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얘랑도 만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공급 전압과 같아지는 거, 이것이 KVL에 입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1번이라는 식을 뽑아내본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만나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죠,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이끌어내봤고, 자, 두 번째를 이끌어내볼게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 I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까요? I는 R분의 V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는 R분의 V.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곳에서 전압 뭐라 그랬어요? V는 IR이었죠.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의 입맛대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쭉 가서 E, 자 여기다 해보죠. E 마이너스 V는 여러분 전류가 뭐라고요? 이 전류가 왠지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R분의 V를 넣고 그대로 소문자 R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 값에다가 R분의 V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여기 I에다가 넣은 거죠. 그랬으니까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항 정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R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R 값을 찾는 거니까요. 그러면 R 값을 찾아보면 R만 남기면 되죠. 그러면 양변에 저는 R을 곱해볼게요. 곱하기 R, 여기도 곱하기 R 해보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R 그 다음에 E-V는 R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R분의 죄송합니다. V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V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R만 이항 정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거 없애고 이곳으로 곱해준 겁니다. 이항 정리. 여기서 R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E-V분의 1을 곱하면 돼요. E-V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우측에도 당연히 공평하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분 되고 이렇게만 살아남겠죠. 좌측에는 R만 남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R만 남길 거고요. 역시 E-V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V가 오고요. 곱하기 소문자 R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여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이 좀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아니 이게 V 말고 이거 공급전압 E 넣으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까? 만약에 E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E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R분의 E.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게 과연 성립이 될까요? I는 R분의 E.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왜? 지금 저항이 R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압값은 이곳에 걸린 전압값을 쓴 게 아니라 이곳과 이곳에 동시에 걸리는 전압값을 썼기 때문에 이 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자에 요거 알파벳 E를 쓰고 싶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전체 저항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 식에서 전류값을 올바르게 도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V가 와야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제가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급 전압과 단자 전압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자 전압과 이 전류가 어차피 흐르니까 이곳에도 전압 강화가 한번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압 강화가 합쳐서 어떤 공급 전압을 만들어내는 키르히오프체 2법칙, 전압 법칙도 여기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그냥 전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단자 전압 V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곧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서 이 V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곳의 전압 강화를 이 I와 이 R과 곱해진 전압 강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워 보이면서도 이 회로의 어떤 시야를 요구하는, 확장된 시야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보면 어떻게든 경우의 수 도입해서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쯤 이런 유형은 만나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상 끝까지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보시잖아요. 이 회로에 어떤 눈이 떠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 귀찮아 하면서 그래도 한 번만 더 앞으로 돌아가셔서 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